2월 19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납작 복숭아의 신품종 세빛반도를 국내 최초로 육성해 국립종자원의 품종 보호 출원했습니다. 어떤 복숭아인지 청도복숭아연구소 김대홍 연구실장과 자세히 알아보죠.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청도복숭아연구소가 따로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여기서는 복숭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연구소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소속된 연구기관으로 음, 1994년 최초 설립되었고요. 국내 유일한 복숭아 전문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숭아 신품종 육성, 그다음에 평면 수용 등 안정 생산 재배 기술, 병해충 방제 등입니다. 음, 그리고 저희 연구소는 핵과류 유전자원 보존 관리 기관으로 복숭아를 포함해서 자두, 살구, 체리, 매실 등 한 900여 품종을 보존하고 음.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도를 비롯해서 영천이나 영덕 등에서도 복숭아를 많이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내의 복숭아 재배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의 복숭아 생산지로고요. 네. 영천, 경산, 청도, 영덕 등 주요 재배 지역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재배 면적 2만 헥타르 중에 경북은 1만 헥타르 정도로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음, 생산량으로 봤을 때도 9만 5천 톤 정도를 연간 생산하니까 국내에 유통되는 복숭아의 대략 52% 음, 정도가 경북에서 출하한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기후나 토양 조건이 좋아서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납작 복숭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도넛처럼 생겼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생소하고 유럽 여행하다 보면은 정말 자주 볼 수 있는데 유럽에서 먹었던 납작 복숭아와 좀 같은 걸로 보면 될까요? 네, 외국에서 보셨던 그 납작 복숭아는 이름 그대로 일반적인 둥근 복숭아하고 달리 네. 박작한 형태의 복숭아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유럽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음. 개발한 저희 세빛 반도 역시 그런 납작한 복숭아 품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네. 네, 납작 복숭아는 크기가 작고 손으로 쉽게 질 수 있어서 도넛 복숭아 또는 반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음. 의성이나 경산 일부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색적인 외형이나 편리한 섭취 방법 덕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반에게는 소소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납작 복숭아 종류는 좀 어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복숭아를 부를 때 황도라고 하기도 하고 백도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건 이제 과육 부분의 색깔을 기준으로 복숭아를 나눌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네. 납작 복숭아에도 과육이 황색인 황금반도, 음. 백색인 농심반도 그런 품종들이 있고 또 털이 없는 또 복숭아를 천도라고 부르기도 네네. 하는데 납작 복숭아 중에도 털이 없는 만색 유도반도 이런 음. 품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품종들은 한자 이름들이라서 꼭 우리나라 품종처럼 느끼실 텐데요. 네. 모두 중국에서 만든 아. 품종들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유럽에도 말씀하시는 대로 스윗캡이나 사만타 등등 정말 많은 어.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 육성된 반도는 이 세빛 반도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자랑스럽네요. 세빛반도. 이번에 이 납작 복숭아의 신품종 세빛반도가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개발해 오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유럽 여행하고 오신 분들 사이에 납작 복숭아가 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네네. 작년에는 파리 올림픽에서 탁구 선수 신유빈 씨가 먹방 아닌 먹방을 선보이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에서 일부 재배되는 반도는 모두 외국에서 들여온 품종들이고요. 그래서 음. 우리 연구소에서는 2016년부터 국내 기후와 토양에 이제 최적화된 국산 납작 복숭아 품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네.
추가로 개발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개발 시작 단계에서 먼저 어떤 특성의 품종을 만들 것인가 하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적당한 모본과 부본,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와 아빠를 선택해서 인공교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과일이 열리고 거기서 종자를 채취하고 겨울 동안 저장을 해둡니다. 네. 그러면 이듬해 봄에 종자를 땅에 심어 키우는데 그렇게 심고 나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지나면 어른나무가 되면서 과일이 열리기 음. 시작합니다. 네. 이때부터 2에서 3년, 길게는 6에서 7년 동안 1차, 2차에 걸치는 선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수한 품종을 음. 찾아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맛있는 품종을 또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개발한 세빛반도,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납작복숭아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앞서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납작복숭아는 모두 외국에서 개발한 품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얘기는 우리나라 농업 환경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없는 품종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이번에 발표한 세빛 반도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국내 환경에 잘 자랄 수 있고 또 품질이 우수한 품종으로 네. 2018년에 인공교배를 했으니까 7년의 연구기간 동안 우리 환경에 맞는 품종을 골라서 선발했다고 볼 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 맞는 품종으로 세빛반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름도 정말 예쁘잖아요. 세빛반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먼저 반도라는 말은 네. 기존 복숭아들을 황도다, 백도, 천도 이렇게 부르듯이 네. 납작한 형태의 복숭아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네. 이런 납작 복숭아로는 국내 최초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도 복숭아의 새로운 빛이 되라는 아. 그런 의미로 서빛반도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정말 이름만 들어도 반짝반짝 더욱더 빛날 것 같은데, 이 세빛반도 복숭아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바로 맛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네, 서빛반도는 이제 개발을 마치고 품종 보호 출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올해부터 국립종자원에서 2년간 재배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음. 이 과정이 완료되고 품종 보호권이 등록되면 이제 묘목을 생산하는 종묘업체에 동상 실시권을 이전하여 묘목을 생산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농가에 보급이 시작되는데요. 농업인 분들께서는 세빛 반도 묘목을 3에서 4년 후가 되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물론 일반 소비자분들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시기는 그로부터 또 2, 3년 정도가 지났을 때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품종 보호 출원을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뭐 재배 심사 등 여러 가지 시간들이 지나야 이제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다른 품종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2001년에 최초로 딱딱하고 큰 대명이라는 품종, 2004년에는 국내 최초 교배육종 황도 미황, 음. 2010년에 개발한 수황은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참백이나 은백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농가에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금까지 18품종을 개발했고요. 이 네. 중에 14품종은 이미 많은 농가에 보급되었습니다. 음. 현재는 누리황도, 미소향, 만월 등등 4품종이 재배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음. 품종들도 조만간 농가에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남기실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경쟁력 있는 품종을 개발해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복숭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청도 복숭아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도 복숭아 연구소 김대홍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